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전공의 강지수입니다. 오늘은 Topical Atropine for Childhood Myopia Control에 대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이오피아에 의한 컴플리케이션에는 흔히 이제 아시다시피 RD, 마큘러 디제너레이션, 포비오스키시스, 얼리온세 글라우코마 등이 있습니다. 마이오피아 프로그레션은 6살에서 12살가량에서 빠르게 일어나고 어릴 때 더 래피드한 프로그레션이 일어납니다. 처음에 눈은 태어났을 때 하이퍼트로픽했다가 6에서 12개월가량의 에메트로피제이션이 되고 하이퍼어큐 리프랙티브 에러도 5에서 7세 무렵까지 천천히 도노반 에델에 의하면 7살 무렵에는 1년에 1디옵터가량이 감소하고 12살 무렵에는 0.5디옵터가량이 감소한다고 합니다. 또 유럽보다 아시아에서 마이오피아 프로그레션이 조금 더 빠르게 일어난다고 합니다. 엑시얼 렌스도 6살에서 9살 무렵에는 1년에 0.16mm, 9살에서 12살 무렵에는 1년에 0.08mm, 11살에서 14살 무렵에는 1년에 0.02mm 증가한다고 하고 1년에 0.22mm보다 더 빨리 엑시얼 렌스가 증가하면 패스트 마이오피아 프로그레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그래프는 태국 어린이의 엑시알 렌스 크로스를 보여주는 그래프이며 안구 길이가 길수록 근시 진행이 더 빠르다는 것을 보여주고 또 어린 나이에서 근시 진행이 더 빨리 일어나는 것을 보여줍니다. 마이오피아 프로그레션의 메커니즘에는 이제 크게 레티나와 그리고 코르데틴이 이렇게 두 가지 작용이 일어나는데요. 레티나에서 이제 마이오픽한 이제 아이에서 롱지튜디널 이제 감소하면서 안구의 길이가 점점 증가한다고 일어나면서 이제 또 스트럭처럴 체인지가 일어나면서 마이오피아 프로그레션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마이오피아 컨트롤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다들 아시다시피 로도스 아트로핀, 오토케라톨로지 렌즈, 최근에 이제 많이 개발된 딤스, 디플 세그멘트 렌즈, 하일리 에이스페리컬 렌즈렛 타겟 할트 렌즈, 그리고 디퓨전 옵틱스 테크놀로지 도트 스펙터클 렌즈 이렇게 세 가지가 많이 요즘 사용되고 있고 이외에도 레드라이트 테라피라던가 멀티포컬 소프트 컨택트 렌즈, 인크리스 아웃도어 액티비티 등을 사용해서 마이오피아 컨트롤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중에 로도스 아트로핀 사용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볼 예정입니다. 토피크 아트로피는 이제 어떻게 마이오피아 프로그레션을 막는지 메커니즘을 살펴보면 아트로피는 넌셀렉티브한 무스카레닌 리셉터 아고니스트로 일단 파라심파테틱 너브 이니비션을 통해서 실리아리머스 릴렉세이션을 시켜서 어코모데이션을 줄이기도 하고 또 이제 레티나 시그널링에 관여해서 M1, M4 리셉터에 이제 관여해가지고 아이곳을 줄일 수 있고 또 세 번째로 스클레라 파이브로블라스트에 영향을 줘서 스클레라의 스트럭처럴 체인지를 이니비션 시켜가지고 아이그로스를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가설들이 제시되고 있는데 이 중에서 명확하게 뭐다라고는 설명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토피크 아트로피는 이제 1%부터 0.01%까지 다양한 농도가 사용되는데 이 중에 어떤 농도를 사용해야 할지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고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흔히 구할 수 있는 이제 1% 아트로핀을 희석해서 이제 사용하기도 하고 지금 국내에 0.16% 아트로핀이 마이오가드가 이제 흔히 처방돼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0.05%나 뭐 0.02%의 농도로 사용할 때는 마이오가드에다가 인공 눈물을 함께 희석해 네, 싱가포르에서 진행된 유명한 연구들이 있는데 아트로핀 for the treatment of myopia 즉 아톰 1, 2 연구가 있습니다. 아톰 1은 아톰 1은 1% 아트로핀의 2년간의 사용 후 1년 워시아웃한 클리니컬 트라이얼이고 아톰 2는 0.5%, 0.1%, 0.01% 아트로핀의 이제 5년간의 사용 클리니컬 트라이얼입니다. 아톰 2에서는 0.01%가 아트로핀의 리바운드가 가장 적고 마이오피아 프로그레션이 가장 덜 일어났다고 합니다. 최근에 자마 2024에 발표된 논문인데 아톰1과 아톰2에 참여했던 파티시펀트를 10년 그리고 20년 가량이 지난 후에 연구한 롱텀 스터디가 발표되었습니다. 아톰2 때 이후에 0.01%, 0.1%, 0.5% 아트로핀을 중단했던 환자들에서는 마이오피아 프로그레션이 컨트롤과 비슷하게 일어났고 0.5%와 같은 하이도즈에서 리바운드 리스크가 가장 컸고 0.01%에서 가장 적었다고 합니다.
토피컬 아트로핀을 여기서 이제 알 수 있는 거는 토피컬 아트로핀을 2에서 4년간 짧게 사용한 환자에서는 컨트롤 그룹 환자들과 이제 10에서 20년 후에 파이널 리프랙티브 에러를 이제 살펴봤을 때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는 연구가 흥미로워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홍콩에서 5년간 진행된 RCT 연구인 Low Concentration Atropine for Myopia Progression, 그러니까 램프 스터디를 소개해 보겠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페이스 4 스터디의 결과가 마찬가지로 자마 2024년에 올라왔고 이 연구의 목적은 이제 컨티뉴드 0.05% 아트로핀을 사용해 에피커시를 확인하는 연구로 아트로핀을 이제 지속한 환자와 리트리트먼트 환자를 비교해서 보여줍니다. 가장 중요한 연구 결과가 이 그래프인데요. 어, 파란색, 노란색, 그리고 빨간색 실선은 각각의 농도 아트로핀을 이제 컨티뉴 중단하지 않고 쭉 사용한 그룹이고 점선은 각각의 이제 농도 아트로핀을 3년째부터는 끊었다가 마지막 1년에 0.05% 아트로핀을 다시 준 그룹이고 그리고 초록색은 플라시보를 사용하다가 이제 0.05%로 스위치 오버를 한 그룹이고 초록색 점선은 플라시보를 이제 쭉 사용한 이제 그룹입니다. 여기서 이제 0.05% 아트로핀을 사용한 그룹에서 제일 스페리카 이퀴밸런스의 감소가 제일 적고 그리고 ACR 렌즈 증가가 가장 덜 일어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0.05% 아트로핀을 지속해서 이렇게 5년 동안 사용한 그룹에서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정리하자면 램프 스터디에서 0.05% 아트로핀의 5년 동안의 지속적인 사용이 효과적이고 안전하고 3년째 약물 중단을 했을 때 다시 마이오피아 프로그레션이 높은 비율에서 일어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어린 나이의 마이오피아 환자에서는 얼리 이니시에이션이랑 롱텀 유즈를 지속을 해야 되고 1년에 0.5디옵터 이전에 프로그레션이 되었을 때 다시 약물 시작을 고려해야 된다. 이렇게 아톰 1, 2랑 램프 스터디를 비교한 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고 이제 여러 가지 농도에서 이렇게 사용하는 것을 비교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구들에서 어떻게 로우도즈 아트로핀을 사용하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 낮은 농도의 아트로핀을 사용하고 어브럽트한 중단을 피하고 엑시알 랭스 모니터링을 통해 가지고 마이오피아 프로그레션이 다시 진행하는 경우에는 재시작을 꼭 고려해야 합니다. 또 0.1% 이상의 높은 농도의 아트로핀에서는 숄텀 개인이 있을 수는 있으나 리바운드가 더 크고 포토포비아 및 블러링 등의 부작용이 크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에이시안 말고 아일랜드에서 이제 진행한 3-year RCT 연구가 바로 모자이크 연구인데요. 이 모자이크2 연구에서 0.01%랑 0.05% 아트로핀 사용을 비교하는 연구를 이제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0.05% 아트로핀은 늦게 시작해도 마이오피아 프로그레션 슬로잉이 되고 0.05%에서 비주얼 사이드 이펙트, 이제 블러링 같은 그 이펙트가 좀 더 크게 있었는데 드롭아웃을 야기할 정도는 아니라고 합니다. 또 아이리스가 블루로 더 연한 환자에서 포토포비아가 더 많았다고 합니다. 모노테라피에 관해서 이제 연구한 연구들은 요 정도이고 최근에는 컨비네이션 테라피에 관해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펙타클 렌즈를 빼놓을 수가 없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고 지나가자면 요렇게 생긴 렌즈가 딤스 스펙타클 렌즈, 요렇게 생긴 렌즈가 하이트 스펙타클 렌즈, 그리고 요렇게 생긴 렌즈가 조트 스펙타클 렌즈인데 대표적인 제품명으로는 호야에서 나오는 딤스 렌즈는 마이오스마트, 하이트는 마이비전, 그리고 조트는 최근에 톡터비전에서 나온 사이트 글라스 등이 있습니다. 이건 나중에 좀 더 자세하게 다뤄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제 작용 기전이 비슷하기는 한데 이제 페리페리의 레티나 쪽에 페리페랄 존 쪽에 이제 미드 페리페리 쪽에 조금 더 하이퍼오픽하게 가게 해가지고 마이오피아 프로그레션을 좀 진행을 이제 막는 그런 종류의 스펙타클 렌즈들이 있어요. 그래서 마이오피아 컨트롤을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을 비교한 브리티시 저널 오브 옵타몰로지 논문을 살펴보면 단독 아트로핀 치료 중에서는 0.05%가 가장 에피커시와 세이프티의 밸런스를 가진 가장 좋은 농도이고 0.01%의 아트로핀과 딥스 또는 올도케이와의 컨비네이션이 각각의 모노테라피에 비해서는 더 좋은 엑시얼 컨트롤을 한다고 합니다. 이런 시너지는 각각 다른 메커니즘을 통해서 마이오피아 컨트롤을 함으로 이제 이런 시너지 효과인 것으로 보이고요. 다른 이제 non-pharmacological 옵션들을 살펴보면
각각의 이제 뭐 딘스, 할트, 도트 렌즈들이 50%에서 60%가량의 마이오피아 컨트롤을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레드라이트 테라피가 75%가량 컨트롤을 하는데, 이제 아직까지는 세이프티 이밸루에이션이 진행이 되고 있고, 얼토케인은 30에서 60% 정도 이제 단일 치료에서는 컨트롤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이외에도 아웃도어 타임, 그러니까 야외 활동을 하루에 2시간 이상씩 하는 것을 이제 권유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효과적일 수는 있는데 코비드 19 등에 의해서 조금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컴비네이션 테라피와 모노테라피에 대해서 캐네디안 저널 오브 옵타몰로지에서 닥터 퀘심에 의해서 연구된 시스템의 리뷰가 있었는데 8개 컴비네이션 테라피, 6개 올토케이, 5개 아트로핀 0.01% 사용에 대해서 논문 분석했을 때 컴비네이션 테라피에서 이제 가장 적은 ACR 랭스 체인지가 있었고 민 ACR 랭스 그리고 효과적이었다고 합니다. 네 가지 중에서는 또 올소케이와 아트로핀을 같이 사용한 경우 딘스 렌즈, 그러니까 아까 호야 렌즈에 아트로핀을 같이 사용하고 이렇게 네 가지를 비교한 논문이 또 아이에 2024년도에 발표가 됐었는데 올소케이 네 가지 중에서는 올소케이와 아트로핀을 병용한 것이 가장 효과적이었고 이제 초반에는 이제 뚜렷한 효과를 이제 보이지 않다가 9개월 이상의 꾸준한 치료를 했을 때 다른 테라피에 비해서 우시함을 나타냈다고 합니다. 이걸 나이별로도 나눠가지고 분석을 했는데요. 6에서 10세가량에서는 올소케이와 0.01% 아트로핀을 같이 사용한 그룹이 유의한 차이를, 가장 효과적이었는데, 근데 올소케이 모노테라피와 이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아가지고, 만약에, 올소케이와 함께 아트로핀을 사용해야 되는 심한 마이오피아 환자에서는 0.05% 아트로핀을 사용을 하면 좋겠다라는 디스커션 내용이 있었고, 10세에서 14세에서는 이제 딘스 렌즈에서 이제 아트로핀을 같이 사용하는 케이스가 가장 유의하게 올소케이 모노테라피와 딘스 모노테라피에 비해서 훨씬 더 이제 유의하게 더 효과가 좋다고 나왔었습니다. 네, 여기 10에서 14세에서는 딘스에다가 아트로핀을 한 것뿐만 아니라 올소케이라 아토핀을 같이 추가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유의하게 효과가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좀 있는 10세에서 14세 환자들에서는 컴비네이션 테라피가 더 효과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컴비네이션 테라피는 듀어레이션 메커니즘으로 인해서 더 엑시아 일렁게이션을 잘 막을 수 있다는 스트렝스가 있고 또 시너제틱한 이펙트가 있을 수 있고 또 래피드 프로그레션을 막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최근에 알려져 있고요. 그러나 이제 마이크로바이얼 케라타이티스의 위험이 또 있을 수 있고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오버나잇 렌즈 웨어랑 데일리 접을 같이 사용하면 컴플라이언스가 떨어질 수 있다는 그런 위험이 있습니다. 아토피는 결국에 어떻게 사용해야 되느냐에 관해서 몇 가지 논문에서 약간 가이드라인처럼 제시를 한 것이 있었는데 에이시안이고 6살에서 뭐 10살이고 프로베션이 빠르게 일어나고 있으면 일단 처음에는 0.25% 아토피 모노테라피를 사용을 하고 그다음에 유러피안 차일드에서는 포토포비아가 있으니까 0.01에서 0.025%에서 처음에 시작하고 사이드 이펙트를 모니터링 하라는 이제 하라고 되어 있었고 하이 엑시아 일롱게이션에서는 0.05% 아토핀의 딘스나 올소케이를 같이 컴비네이션을 하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또 근데 이제 수도마이오피아 환자에서는 0.05%나 0.02%서 그냥 프리벤션을 위해서 사용을 하라는 램프투와 장 에델의 이제 그런 레코멘데이션이 있었고 아트로피에 대해서 리프랙토리한 환자 케이스에서는 레드라이트 테라피나 아니면 화이트 도트 렌즈를 착용을 시도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 생애들에서는 아이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었냐면 6살에서 10살에서 처음에 올소케이로 먼저 시작을 하고 에스컬레이션이 그래도 있으면 0.0% 아트로피를 패스트 마이오피아 프로그레션이 있으면 0.0% 하고 10살에서 14살에서는 딘스와 올토케이를 같이 사용을 하거나 아니면은 딘스 또는 올토케이에 이제 0.01% 아토핀을 같이 사용하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나이가 많으면은 프리베이션 테라피가 효과적이니까
그리고 그 사이드 이펙트가 좀 걱정이 되는 환자에서는 딤스 모노테라피를 하거나 올드케이의 그런 스테아타이티스가 걱정되는 환자에서는 아토핀을 사용하는 게 좋다고 되어 있었고, 프로그레션이 이제 심한 환자가 1년에 뭐 0.3mm, 0.2mm 이렇게 많이 증가하는 환자에서는 컨비네이션 테라피를 이제 적용을 하되 0.05% 아트로핀을 0.01% 말고 0.05% 아트로핀을 같이 사용하는 것을 고려를 하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또 올도케에 대한 조심해야겠다. 리스폰스 환자에서는 딤스로 그리고 거기에다가 아트로핀을 뭐 추가하거나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레퍼런스를 사용을 해서 아트로핀 사용에 관한 최신 지견에 관해서 발표를 진행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